논어 148번째 시간 위령공의 마지막 두 장을 보겠습니다. 40장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글은 전달만 되면 될 뿐이다. 글은 전달하면 된다 이런 거죠. 말이건 글이건 많아도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의미만 전달되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는 수식이나 꾸밈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과도한 수사에 대한 한탄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공자는 여기서 이제 핵심만 우리한테 전달을 했지만, 그리고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 달이 전달한 걸로 충분해서 수식이 없긴 하지만,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식하는 것, 꾸미는 것 역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과한 게 문제가 되지만 과하냐가 어디나 또 문제가 되죠. 여하튼 사달이의니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이후에 한문의 문자 생활을 하고 하는 데에서 특히 간결함을 중시하는 한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어떻게라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문학의 강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4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면 현이언을 급계의 자왈 계야라 하시고, 급석의 자왈 석야라 하시고, 계자의 자고지왈 모제사라 하더시다. 사면 출컨을 자장문활 여사언지 도여이까 자왈 연하다 고 상사지 도야니라. 사면이 선생님을 뵈러 왔다. 계단에 이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단입니다. 자리에 도착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리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선생님께서 일러주셨다. 아무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습니다. 사면이 떠나자 자장이 물었다. 사와 얘기하는 방법입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진정 사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해석은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훈훈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죠. 여기서 사면이라 그랬는데 악사예요, 악사. 옛날에 악사는 대부분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악사 이름이죠, 면. 악사면이 선생님을 이제 뵈러 온 거죠. 아마 그 악사면 여기 급계라 그랬는데, 그 사면은 도우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여기까지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하에 딱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하에서 다시 그 사면을 받아서 인도해서 계단에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오시고서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모제사 그랬는데, 뭐냐면 이름을 얘기해 성자를 댔겠죠. 악사에게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가 여기 제사 이제 소제처 어디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알려줘야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여기 있습니다. 알려줘야 그 사면이 사람이 어디인지 알고 그 사람하고 예를 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를 차릴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저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석이라고 했고 이게 좌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 의자가 없었으니까, 의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바닥에 철퍼덕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맨바닥에 물론 앉는 건 아니고 이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이제 밑에 자리나 깔고 이제 방석이 이렇게 하나 앉아 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앉고 모두 다 앉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자가 누가 집에 와서 도착해서 공자가 이끌고 인도를 해서 계단에서 당 올라가서 바닥에 방석에 앉았고 거기서 앉은 사람을 다 소개하고 서로 예의를 차리고 격식이 찬찬히 다 진행이 된 거죠. 일 마치고 이제 나갔어요. 자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사 언이라고 해서 언.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게 개야, 석야, 모제사 그러니까 자장은 언어에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사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까? 물었더니 공자는 언이 아니라 상사예요. 상사. 도와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장을 읽으면 당연히 맹인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데 좀 달라요. 이건 이 글을 읽게 되면 대부분이 공자의 친절과 관대함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석에서는 공자가 역시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사면에게 자리를 인도하고 도와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맹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어서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자의 태도가 존경과 존중에서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인이니까 단순히 인도해야 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악사였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수행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존중감과 존경이 있기 때문에 계단입니다, 석입니다, 앉은 전에 누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이 공자의 언어 사용에만 주목을 하고 일반적인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공자는 언이 아니라 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특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를 했죠.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장을 읽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자장이 물었을 때 여사언지 도요와 하고 6언으로 물었거든요. 근데 공자가 대답할 때도 6언으로 대답을 했죠. 저는 이것이 이제 후대의 글을 윤문을 해서 이렇게 공자의 언어 감각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공자의 원래 그런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6자를 물으면서 탁 맞춰서 대답하는 공자 언어 감각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장에서 10장, 2장이나 전편에서의 공자 언어 감각은 예민한 바는 틀림없는데 뒤에 오면은 상당한 윤색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려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도 언어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14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